네, 2022년 4월 22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를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 대못을 꽝꽝 받고 떠나겠다고 하니 존경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문재인 씨는 남쪽 대통령에 불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걸 풀어가고 있는데 청와대를 폐쇄해놓고 기자들이 못 들어오게 해놓고 있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월 22일이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친선을 보냈다. 그 다음날 김정은이도 문 대통령한테 친선을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은 자신이 보낸 친서에서 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다 라고 그랬답니다. 뭐라고 죽게든 사람을 죽이려고 저렇게 방방 뜨는 자한테 그 말을 옮기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거죠. 그리고 문 대통령한테 이렇게 했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 참 아들뻘밖에 안 되는 자식이 진짜 근데 사실은 한 국가의 대표라고 하면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타국에 가서 설설 기는 모습 보였죠. 북한에 가서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대통령 어디에도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이 아들뻘밖에 안 되는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한테 맘먹고 들어오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 야, 이제 욕 나오네. 야, 이 자식아. 작은아버지 뻘 되는 문 대통령님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좀 인간적이겠는데, 참. 뭘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2월달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날 김정은이가 망신을 당하죠. 그 망신이 하도 억울해서 2019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자기의 희망사항을 적어서 8.15 경축사를 발표하니까 야, 너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트럼프 두 번째 만났다가 댐팡 당했다면서 마구 비난을 퍼붓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그렇게 퍼붓습니다. 우리는 거의 안 쓰는 말이죠. 요즘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한자로는 자수구도 앙천대소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삶은 문어를 자수구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세력이 이제 와서는 문 대통령을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 그러니 웃기는 얘기죠. 그럼 문 대통령은 도대체 20날 무슨 친서를 보냈느냐? 대통령으로 마지막 안부를 전한다 하고 나서 김 총비서와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걸 한 거죠. 대화와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 이 북한이 바라는 말을 이렇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을 아주 헌납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한테 큰 기회를 줬던 자가 박헌영이죠. 재건파 조선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해방 직후에 정판사 위조 사건이라고 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경제를 흔들면은 막스 이론에서 하부 구조, 경제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돈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사회가 붕괴되면서 혼란 이러면서 혁명하기 좋아지는 거죠. 그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니까 미 군정의 수사 들어가니까 이북으로 도망가죠. 그때만 해도 조선공산당 당수는 박헌영이었고 김일성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북조선 브랜치의 책임자였던 겁니다. 근데 박헌영과 김일성이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김일성이가 그 분국을 북조선 노동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박헌영이는 남조선 노동당의 대표가 되면서 둘을 합쳐서 조선노동당, 지금 북한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죽이 쫙쫙 맞습니까? 진짜 기자실 폐쇄해놓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46년, 7년에 있었던 그 결과가 3년 후에 6.25라는 전쟁으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박헌영이가 남조선 혁명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내려왔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큰 전쟁이 일어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보냈던 4월 20일 친서에서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목. 윤석열 씨가 문재인 제2의 문재인이 되라고 왜 거기다가 얘기해요? 김정은이한테.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면 남북 협력에 임해줄 것. 한반도 평화가 김정은을 없애야 오지 남북 협력 김정은 도와줘야 오나요? 남북이 만들어내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 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아니 이런 합의에 의해서 나온 게 북한의 지금 ICBM 완성이고 7차 핵실험, 핵무기 소형화 확인이 되는 과정인데 이 무슨 이게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망해라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서를 보냈으니 저렇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던 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존경한다 그러죠. 박경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이번 남북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깊은 신뢰. 진짜 코미디야. 이 박경미 씨 지난번에 뭐 찔찔 짜는 모습 보여드리면 희한한 사람이에요. 깊은 무슨 신뢰야.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기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었던 모양입니다. 북한이 핵시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수리하고 7차 핵시험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친서 교환할 땐 그런 거 거론했냐 그랬더니 애둘러서 북한의 핵실험은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박경미가 분명하겠지만 이름을 쏙 집어넣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로 해서. 저희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이라 어떻든 대결보다는 대화로 이 모든 것을 넘어가야지 하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높다라고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풍계리에서 관찰되는 활동들은 가까운 미래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활동의 일환이다. 북한의 움직임은 변화, 메시지, 전략적 언술들을 분석하며 나름대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제가 조금 앞서 보도해서 다른 언론보다 빨라갖고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이 지금은 그들이 이제 스커드하고 노동하고 이런 걸 무수단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단거리하고 중거리 뭐 그 정도 짧은 거리 우리나 일본을 때리는 미사일을 만들다가 그 다음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RD-255 엔진을 토대로 백두산 발동기를 만들어서 2015, 16, 17 해갖고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 17을 완성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뭘 하는가 하면은 방사포 중에 신형 방사포인 북한판 에이타크므스하고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토대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요 두 미사일은 노동, 스커드, 무수단을 대체하면서 단거리, 준중거리, 즉 대한민국과 일본을 때리는 신형 미사일로 됐고 우크라이나 기술을 갖고 만든 거는 미국을 때리는 ICBM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자들이 7차 핵실험 이번에 하게 되면 핵탄두 소형화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이 작아진 핵탄두를 미국에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여러 개의 탄두를 실는 걸로 하고 우리를 때릴 수 있는 이스칸데르나 아이타크므스 북한판에는 한 개, 두 개를 붙여서 우리를 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직접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들어간 게 문재인 시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게 누굽니까? 북한이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한참 실험하다가 18년에 딱 신년사 발표하면서 김여정이 보내서 짝짝꿍 하면서 판문점 회담 가면서 그 사이에 딱 5년 사이에 지금 이거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벌어준 게 누굽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을 해야 되고 퇴임 이후에 여적죄로 한번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했다고 지금 북한 김정은한테 편지 보내서 동의받아갖고 자기 잘했다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실 겁니까? 저 양산에 가서 평산마을 볕 좋은 데 가서 잘 살도록 두는 게 옳겠습니까? 참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기만을 당했다고 봅니다. 근데 또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저렇게 날뛰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의 인질로 된 거 아닙니까? 참으로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입니다. 한미 동맹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 어렵고 우리 스스로 이
수상한 세력을 척결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적한테 칭찬을 받고 그자한테 훈장을 받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지도자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적도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저도 적의 능력 탁월하다, 참 적이지만 탁월하다 이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적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칭찬을 받고 존경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까? 저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